그럼 이런 기업은 잘 망하더라 이런 거 있어요? 가장 이제 많이 망하는 기업들 유형들 보면요. 직장 생활에서 있던 것처럼 하루에 내가 할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하던 분들이 그러니까 유능하다고 회사에서는 유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창업했을 경우에 창업에서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할 일만 하고 끝나요. 창업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을 찾아서 한다는 그 개념을 봐야 되거든요.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주어진 환경에서 내 자리에 다 모든 게 갖추어진 환경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환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나태해져요. 보통 우리가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잖아요. 그 데스밸리라고 하는 이 죽음의 계곡이 보통 오는 게 이 돈이 떨어질 무렵인 약 1년에서 2년 사이에 많이 오거든요. 이때 순간을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바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창업을 하다 보면은 위기라는 것은 계속 옵니다. 수시로 위기를 오는데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아니면 극복하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금전적인 부분은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 여유롭게 돈을 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얼마나 활용하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 이 비용, 창업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이거를 충당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를 되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폐업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뭐 멘탈이 붕괴돼서 폐업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자본이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갈 때 폐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놀랄만한 게 있어요. 정말 회사에서 정말 유능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1년도 안 돼서 폐업을 하고 직장을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그냥 그만두시는 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의 깜짝 놀란 게 제가 창업을 하면 위기가 많이 온다고 말씀했잖아요. 위기에 대한 생각 자체를 거의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이면은요 적은 게 아니에요. 거기엔 돈도 날라갔죠. 그리고 1년을 갖다가 시간이 없었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비용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있을 거고요. 멘탈이 한번 붕괴되면은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 그런 거네. 나는 회사에서 잘 나가고 머리도 좋고 하니까 내가 이 머리 가지고 화장품 창업을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 안 되는 거지. 안 망할 수 있는 비결? 아니면 이런 거 꼭 좀 주의해야지 안 망한다 이런 거 있나요? 제가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거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 이제 대표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가 얼마나 내가 사업적인 방향성을 갖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고 있냐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께서 진짜 정확하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를 꾸준하게만 계속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분명히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단기간에 승부가 나지는 않습니다. 뭐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잘 될 수도 있지만은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신경 쓰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내 제품이 자신 있고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면은 꾸준하게 버텨서 끝까지 살아남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선물 가지고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랑 만들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한번 써보더니 별로래. 정확하게 이제 문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적으로 물건 안 좋았을 때 진짜 솔직하게 안 좋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 의견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의견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언을 해드리면은 스스로 알고 스스로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죠. 외부적인 바이럴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제조사를 좀 잘 고르는 법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제조사를 가장 잘 고르는 법은요. 콜마나 코스메카지 대형 제조사를 제외하고는 지금 규모가 작을수록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제조사에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창업에 대한 노하우는 대표님들이 갖고 계십니다. 특정 제품에 대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영역을 펼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력 기술이 있으니까 그 주력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최고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홈페이지를 보거나 이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요. 홍보하는 내용에 우리 회사는 뭐가 전문이다라고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밝히는 부분을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 회사의 노하우도 있으면서 규모가 약간 작은 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작은 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작긴 작되 각각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회사가 그 특정한 제품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있는 회사 정도가 좋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을 때는 좀 뭐 해야 돼요? 난 돈 벌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매출이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물건을
50만 원에 사서 50만 원이 남는다고 치면 그럼 갑자기 매출이 2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물건을 100만 원어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0만 원에 300만 원 되고 그럼 물건을 계속 사와야 돼요. 그럼 매출이 올라가는 동안은 돈이 없어요. 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좀 뭐래 안정이 된다. 그럼 그때부터 돈이 좀 쌓이긴 하는데 그럼 돈이 쌓인다고 그냥 그거 다 돈일까요? 매출이 늘어나면 일할 사람 더 필요하죠. 사무실 넓혀야 되죠. 뭐 창고 늘려야 되죠. 그럼 계속 그돈 갖고 재투자 내투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월급밖에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정말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매출이 나와야지 이제 돈이 되는 거지. 한 방에 큰 돈을 버신다, 매출이 올라간다고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오산인 것 같아요. 이제 제품을 파시잖아요. 팔 때 이제 사람들이 써보고 이제 리뷰를 남기잖아요. 대표님도 그런 리뷰를 읽으시나요? 한 3년 동안은 제가 거의 모든 리뷰에 다 댓글을 달았고요. 손편지도 실제로 한 2년 가까이 썼고 기억에 남는 리뷰가 있으세요? 여드름 때문에 이제 고민 많으시던 분들이 이제 비싼 화장품 써봤는데 다 소용없었는데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써보셨는데 피부가 이제 개선이 됐다. 뭐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으셨던 뭐 사진도 있었고 뭐 아무튼 그런 게 제일 보람됐죠. 사실 저희는 건강하게 만든 거 순하게 만든 순하고 건강하게 만든 것밖에 없는데 이제 본인한테 잘 맞으시는 제품이 이제 저희 제품이다라는 후기가 사실 뭐 내용을 떠나서 가장 보람된 후기죠. 그럼 이 해외 오픈마켓에 진출하는 거 아까 아마존 쉽다고 하긴 했는데 왜 해외 전자상거래에 어때 우리가 좀 약간 뭐 좀 욕심을 내야 되는 이유? 뭐 국내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해외 마켓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도 있어요. 반강제로 떠밀려서 나가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제품을 생산을 하면서 제조사가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싫어도 욕심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 어디서 성공하려면 유학 갔다 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마켓을 단순하게 그냥 판매하는 걸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적인 요소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뭐 아마존에서 1차 매진됐다 이런 느낌? 네. 뭐 어딘가에서 와 잘 팔렸다. 그러면은 왠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나의 또 새로운 마케팅 포인트가 생기는 거네. 그럼요. 그래서 하나 좀 추천드리고 싶은 요즘 쓸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한국에서 생산을 할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굳이 판매를 안 하는 겁니다. 일단 한국에서 판매 안 해요. 굳이. 보통 한국에서 판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해외 판매 채널에 먼저 선판매를 합니다. 뭐 핸드폰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발표를 해외에서 하잖아요. 우리나라 건데. 왜 굳이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해외에서 그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으면은 되게 대단해 보이거든요. 뭔가 좋아 보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해외 온라인 마켓에다가 내 물건을 먼저 올려놓고 거기서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매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거를 그대로 한국에 들여와서 이건 이렇게 해외에서도 인기 있는 제품이다. 오. 라는 걸로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 한국에서도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야, 있는 이거 진짜 계기가 좋은 됩니다. 아이디어네. 네. 그럼 대표님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해외 마켓 어디가 좋을까요? 무조건 아마존이에요. 온라인 셀링의 끝은 아마존입니다. 저희는 항상 얘기해요. 온라인 셀러 하고 싶니? 진짜 온라인 셀러로 성공하고 싶냐? 그러면은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아마존이에요. 네. 왜냐면은 이 생태계가 다 다릅니다. 마켓마다 생태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네이버에선 진짜 잘 파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마존에서 잘 팔 수 있냐? 절대 아니에요.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많이 다릅니다.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굳이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굳이 뭐 해외 마켓에서 좀 뜻이 있다라고 하면은 국내 마켓 도전하실 때 아마존도 같이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아마존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마켓 생각하고 도전하시면 진짜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아마존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진 않아요. 아마존 코리아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아마존을 계속 도전하시면은 언젠간 돼 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아마존 도전해야지 하고 들어가봐야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게 들어져 있으면 더 힘들어요. 아예 모르고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 아마존 셀러는 네. 그냥 뭐 일반인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네, 가능해요. 근데 이제 사업자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자는 꼭 가지고 어차피 사업자가 있을 거니까 이런 문제가 되진 않죠. 물류는요? 물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마존 FBA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FBA는 뭐냐? 아마존 보면 이제 프라임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 상품이 뭐냐면은 아마존 창고에서 물건을 고객한테 대신 보내주는 거예요. 아, 뭐냐? 쿠팡이네, 쿠팡. 네, 쿠팡 로켓 배송이 똑같아요. 로켓 배송이 아마 아마존 거를 벤치마킹했을 겁니다. 아마존은 미국 전 곳에 이틀 안에 배송 완료. 와.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FBA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존 창고에다 넣으려면요. 국내에서 그걸 대행해준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대행 업체를 통해 가지고 내가 물건을 넣었다가 만약에 안 팔리면 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체국에서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사설 업체 쓰시는 게 좀 더 가격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하나 보내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아마존 프라임을 안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냥 네이버 하듯이 상품 등록하셔서 판매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문이 들어오면은 나는 한국에서 바로 고객 집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배송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배송 기간은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하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우체국 하나만 얘기를 해도 그냥 일반 해외 배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K팩은 뭐냐? 운송장이라는 게 나와요. 그냥 보내는 거 운송장 안 나와요. 근데 좀 더 비싸요. K팩은. 그럼 이제 K팩으로 보내는 게 막 페이퍼로 보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MS. EMS는 진짜 빠르고요. 뭐 비싸잖아요. 7일 안에도 가고요. 얼마든지 갑니다. 비행기만 빨리 뜨면요. 비싸잖아, 비싸잖아. 비싼 게 문제죠. 빠른 만큼. 제품값 화장품이 막 3만 원인데 막 배송료가 2만 원 막. 아 충분히 나옵니다. 충분히 나오죠. 그래서 아마존 창고에다 넣어놓고 판매하는 게 좀 더 유리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렇게 판매하면 너무 비싸요. 그리고 그 아까 그 대리 그 아마존 대리 뭐냐 국내 대행해 주는 업체들은 그 창고에 물류 대행을 해 주는 건가요? 네, 창고에다 넣어주는 것만 해주는 거죠. 아, 그리고 배송은 아마존에서 하고. 네. 그런 곳을 배대지라고 하는 건가요? 그런 것들은 배대지라고 하면요. 내가 한국에 있어요. 근데 창고에는 물건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해외에다 물건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한 건 보내주는 업체를 배대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체국이 아니라 일반 사설 업체들이 많아요. 아, 대표님도 그럼 미국에 판매하실 때 배대지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시나요? 네, 건바이 건으로 보내고 거기서 이제 반응이 좀 좋네? 그러면 이제 넣어놓을만 하죠. 그러면 이제 반응이 좋네. 그럼 아마존에 넣는 거 그 전엔 배대지로. 그럼 그럼 배대지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배대지 업체 선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배송해주는 배대지가 10군데가 있다라고 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똑같아요. 물건 자기네한테 보여주면은 자기네들 물건을 받아서 해외로 보내주는 업무 이게 다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근데 성격이 다 다릅니다. 일하는 건 이만큼인데 하는 뭐라고 해야 돼? 하는 짓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적인 방향성이 다 다르죠. 만약에 나는 좀 더 고객 만족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나는 CS가 좀 잘 되는 업체랑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왜냐면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근데 나는 고객 만족이니 내가 마음이 편한 건 필요 없어. 무조건 싸면 돼. 그럼 무조건 싼 업체를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가 더 중요한지를 보시고 그걸 잘하는 업체에다 맡기시는 게 중요해요. 비싸더라도 가치가 있으면 쓰는 거죠. 근데 굉장히 좋은 팁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온라인 마켓을 할 때 국내만이 아니라 아마존도 한번 도전해봐라. 그리고 천천히 배워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 마켓의 전문가가 돼가는 거죠, 점점. 우리가 지금 전문가가 돼가고 있어. 네. 그러니까요. 우리 잘 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네네. 저희는 이런 정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꿀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